안녕하세요. 그럼 여주시 평생학습도시 구축 가이드라인 제2강 지속가능 발전과 글로벌 학습도시의 평생학습 구축 동향에 대해서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지속가능 발전과 평생학습의 관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지속가능 발전 목표는 2015년도 9월에 유엔 총회에서 채택한 겁니다. 그래서 2016년 1월 1일부터 2030년까지 모든 전 세계 모든 기관, 기구, 국가, 도시 그리고 사람들이 함께 노력해서 달성해 나가도록 강조하고 있습니다. 크게 사람, 지구 번영으로 되어 있는데요. 2000년부터 2015년까지 우리 전 세계 모든 나라의 목표였던 새천년 개발 목표를 대체하는 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지속가능 발전의 가장 큰 특징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앞으로 우리의 미래 세대가 그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우리 후손들이 필요를 충족시키는데 그런 것들을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우리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그런 개발을 또는 발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경제 성장과 사회 통합, 환경 보호를 동시에 달성을 해야 되는 그런 목표입니다. 그래서 총 17개의 목표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빈곤 퇴치, 두 번째가 기하 정식, 세 번째가 건강과 웰빙, 네 번째가 양질의 교육, 다섯 번째가 성평등, 여섯 번째가 물과 위생, 일곱 번째가 깨끗한 에너지, 여덟 번째 목표가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 성장입니다. 아홉 번째 목표는 산업 혁신과 사회 기반 시설입니다. 열 번째 목표가 불평등의 완화입니다. 11번째가 지속 가능한 도시와 공동체 구축입니다. 12번째가 책임감 있는 소비와 생산, 13번째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14번째가 해양 생태계에 대한 대응, 그 다음에 15번째가 육상 생태계 보호, 16번째가 평화, 정의와 제도의 수립입니다. 그리고 17번째가 지속 가능 발전 목표를 위한 전체적인 파트너십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17개의 목표를 달성을 하기 위해서 전 분야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네 번째, 이 17개 목표 중에서 네 번째 목표가 수준 높은 퀄리티 에듀케이션, 수월성 교육입니다. 그래서 평생학습을 포괄적이고 평등한 수준의 교육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위한 평생학습 증진을 지원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11번째는 지속가능한 도시와 지역사회 구축인데요. 평생학습을 통해서 사회 변화의 어떤 근원이 되는 평생학습을 통해서 포괄적이고 포용적이고 안전하며 탄력성 있는 지속가능한 도시를 구축하도록 이렇게 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속가능 발전 목표 네 번째에서 특히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들이 인천에 2015년도에 인천에서 인천 선언문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나온 주장들 선언문 내용인데 모든 사람들 특히 취약한 상황에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평생학습 기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영역 간, 부문 간 접근을 같이 해야 되고 그리고 강력한 파트너십을 구축해야 된다. 그리고 모든 연령대 및 모든 교육 수준에 따라 여러 가지 유연한 학습 경로와 학습 진입점을 제공해야 된다. 그리고 평생학습을 위해서는 학습 공간과 환경을 널리 활용해야 된다. 그리고 최신 학습의 기술과 막대한 잠재력을 활용해야 된다라고 우리 인천에 있었던 그 선언문에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학습도시와 유엔의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가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가라는 것을 유네스코 평생학습연구소에서 2017년도에 분석한 보고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학습도시를 구축하는 도시들은 친환경 및 건강한 학습도시 구축을 위한 노력, 그리고 공정하고 포용적인 학습도시 구축 노력, 그리고 괜찮은 일자리와 기업가 정신을 촉진하는 그런 학습도시 구축 노력을 하더라. 그래서 이러한 노력들이 특히 환경과 건강 중심의 평생학습 전체를 펼치는데 이 환경과 건강은 우리 지속가능 발전 목표 세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13번째, 14번째, 15번째와 관련되어 있다. 그리고 공정과 포용이라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평생학습도시 구축하는 도시 특성을 보니까
거기는 역시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 5번째, 10번째, 16번째의 어떤 목표 연계해서 하고 있더라. 그리고 일자리와 기업화 정신 차원에서는 지속가능 발전 목표 첫 번째, 두 번째, 그다음에 8번째, 9번째, 12번째 목표와 연계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환경과 건강 중심의 학도시 구축, 공정과 포용의 학도시 구축, 일자리와 기업화 정신의 학도시 구축, 그리고 우수한 교육, 양질의 교육, 지속가능한 도시와 사회 구축, 그리고 파트너십, 강력한 파트너십 구축을 엮여서 이 평생학습이 17개의 모든 목표의 달성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는 게 유네스코 학도시의 정의에서부터, 그리고 유네스코 평생학습 연구소에서 연구한 결과, 분석한 결과 나온 겁니다. 그러면 글로벌 학도시는 어떻게 평생학습과 지속가능 발전을 연결하고 있는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의 스완지입니다. 스완지는 모두를 위한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과 고용 및 양질의 일자리 제공이라는 8번째 목표를 중심으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강조하는 건 환경을 파괴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경제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해야 된다. 그리고 취업 기회를 높여야 되고 양질의 근로 조건을 제공해야 되고 이주민, 기술 진보에 대해서도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걸 강조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획일 현안으로서 고용 창출, 경제 성장, 사회 통합을 목표로 겁니다. 그래서 비전 설정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참여를 전제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을 해야 될지 구체적인 활동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핀란드 에스프 같은 경우는 교육 2020 에스프 직업개발 계획과 연계해서 아주 명확한 비전을 설정하고 있어요. 특히 여기는 9시가지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또 주민들이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 수 있는가를, 그런 고민을 이런 계획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정, 그리고 주민과 고객에 대한 헌신, 이런 것들을 아주 지방자치의 중요한 역할로 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뭐 일부 도시에서 많이 하고 있지만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매우 중요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당국은 학도시 건설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양한 부문과 이해관계자를 위한 역량 강화 워크숍을 운영해라. 특이하죠? 이해관계자를 위한 역량 강화 워크숍을 운영한다는 겁니다. 웰턴, 오스트레일리아인데, 웰턴시는 커뮤니티 학습위원회를 구성을 했어요. 위원장은 시장이고, 임기는 4년인데, 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모여서 웰턴을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학습을 활성화할 것인가 라는 거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도시를 설계하고 계획하고 설계하고 이행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웰턴시에 있는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무엇보다도 이 이해관계자들이 자신들이 왜 평생학습도시, 학도시 구축하는데 참여해야 되고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그 책임이 뭔지를 명확히 하는 거죠. 우리가 봤을 때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우선 공공기관을 생각을 하면 장애인 복지관은 평생학습을 통해서 장애인들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것이 그들의 역할이고 책임이 된다는 거죠. 도서관은 도서관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통해서, 그 다음에 노인복지관은 노인들이 살기 좋은 도시, 행복한 도시 만들기 위해서 학습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게 역할과 책임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민간 기관은 어떠냐? 기업 같은 경우는, 자, 기업도 큰 틀에서 보면 시민이 행복한, 그리고 만족한 도시가 돼야 근로자들도 훨씬 더 행복한 환경 속에서 일을 하게 되고 성공적으로 또 많은 일을 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업에 있는 기업주도 내가 왜 평생학습을 해야 되지? 내가 하는 평생학습, 우리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학습이 나와 어떤 관계고, 우리 회사와 어떤 관계고, 개인과 우리 회사의 발전, 그리고 도시 발전 뭐 어떤 관계지를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만 경영자로서 내가 학도시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구나, 구축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하는구나, 역할과 책임을 공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코크 아일랜드는 2017년도에 제3차 국제 학도시 컨퍼런스를 개최를 했는데요. 여기는 이제 이해관계, 역시 파트너십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 유럽은 다 잘 살 것 같은데 여기도 역시 도시의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도시의 어떤 만성적인 사회 경제적 이슈와 또 그 일부 지역의 소외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리고 또 어떤 지역은 젊은 층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초급 중등 이상의 학력 소지자가 많지 않은 지역이 또 많아요. 그리고 직업기술교육 관련된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학위 취득비를 나눈 그런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 낙후 지역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함께하는 도시를 만들어줄 것인가를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지속가능한 도시 및 대도시 개발에 이게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파트너십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주 중요한 이슈로 합니다. 그래서 시청, 시만으로는 해낼 수 없다. No one organization can do it alone. 이렇게 반드시 파트너십이 있어야만 학습도시 구축을 할 수 있다는 것을 큰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쿠시는 문제 해결하기 위한 파트너십 구축을 매우 중요시하고 있는 도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딱 내놓고 얘기합니다. 대놓고 시당국은 드라이버다. 여러 가지 이해관계자들의 어떤 학습 구축 노력을 연결해주는 드라이버 역할을 하고 평생학습은 지속가능한 변화의 에너지라고 딱 단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뒤처지지 않는 학습도시를 구축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특히 11번째, 7번째에서 강조하고 있는 그런 파트너십 그리고 살기 좋은 도시와 지역사회 구축에 학습을 잘 활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덴마크의 썬더버그 같은 경우는 지속가능 발전 목표와 학도시 구축 사업과에 직접적으로 연결해놨습니다. 그래서 8번째,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이 제일 중요한 핵심 이슈고, 두 번째, 지속가능 발전 목표 11번째, 12번째, 13번째, 9번째 목표가 우리 학습을 통해서 달성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걸 포괄하는 것은 양질의 교육이 있고,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해서는 파트너십 구축하겠다. 그래서 이 8번부터 9번, 11번, 12번, 13번, 4번, 17번이 평생학습 차원에서 달성할 수 있는, 활용해야 되는 그러한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라고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브리스톨도 역시 상당히 그 지속가능한 도시 구축을 위해서 평생학습 잘 활용하고 있는데, 여기는 의외로 못 사는 사람들이 많은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러브 러닝이라는 그런 캐치프레이즈 하에 모든 시민과 지역사회는 평생에 걸쳐 배우는 것을 자랑스러워한다. 그리고 모든 조직, 기관은 헌신적이고 숙련되고 다양한 직장을 보유하고 있다는 큰 자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매우 중요한 큰 전제입니다. 그래서 시민과 지역사회가 사람들은 기꺼이 배우려고 할 것이고, 우리 시내에 있는 모든 조직, 기관들은 충분한 인적 자원을 보유하고 있어서 지역사회를 학도시로 성공적인 도시로 만드는데 기꺼이 참여할 거라는 전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파트너십을 구축을 합니다. 그래서 도시를 바꾸기 위해서 전략 방향은 지속적인 발전 가능 목표를 함께 달성하는 것이다 라고 세우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콜롬비아 메데진 사례를 한번 볼까요? 메데진은 학습 교육을 통해서 말 그대로 폭력의 도시를 사람 살기 좋은 도시로 바꾼 그런 좋은 케이스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1983년부터 1994년 사이에 메데진의 폭행 사망 사건이 46,611건입니다. 폭력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폭력 도시 그 자체였는데, 2018년도에 보시면 살인 사건 수가 연간 24.8건으로 툭 떨어져요. 이거는 전 세계 평균보다 조금 낮은 그런 수치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가능하느냐? 이 시장이 학습을 통해서 많은 변화를 하고, 그걸 통해서 또 교육을 통해서 특히 못 사는 지역 빈민가 소외계층에게 직업교육, 직업훈련을 적교시청에서 그런 사람들이 폭력의 세계에서 벗어나서 직업의 세계로 나올 수 있도록 한 게 큰 작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사교육을 아주 많이 시킨 걸로 유명을 합니다. 그런 교사교육을 통해서 교사들이 수준 높은 교육을 시켰다. 즉 여기서 나온 17개의 지속가능 발전 목표 달성을 위해서 교육과 학습을 활용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 이 시장이 직접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이해관계자들 그리고 학생들과 많은 변화를 가져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성공한 도시가 학습으로 지속가능 발전 도시를 만든 성공 도시가 메데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세계 여러 나라 도시들이 어떻게 평생학습을 구축하고 있는가? 이 도시들은 자기들의 특성이 맞는 그런 도시를 구축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12개 도시, 비디오 12개 도시의 사례가 나오는데 아마 녹화를 다 자기네 말로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학도시의 구축은 자기 나라만의 독특함을, 그 도시만의 독특함을 반영을 해야 한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비디오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Learning cities have a crucial role to play in realizing the 2030 Sustainable Development Agenda. Learning cities will make an especially important contribution to ensure inclusive and equitable quality education and promote lifelong learning opportunities for all. They will also help to make cities and human settlements inclusive, safe, resilient and sustainable. As they work towards these goals, more and more cities around the world are implementing UNESCO's idea of a learning city and adapting it to their local needs. Learning cities share some important characteristics. We have a dedicated political will from Council. The integration of all stakeholders working on learning city, especially in our city, Baghdad city, is very important. We have to include everyone, young, old, rich, poor. Yet, every learning city is unique. Three key words for us in Swansea are innovation, entrepreneurship and inclusion. 마을에서 서로 함께 배움으로 인해서 주민이 서로 알게 되고 릴레이션십을 향상하게 되고 주민이 성장하게 되는 그런 모델로 가고 있습니다. Community, accessibility and celebration. 예, 비디오 잘 보셨습니까? 예, 역시 학도시는 그 도시의 특성을 살린다는 게 큰 특징이고 발전 수준에 따라 다양하다는 걸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학습 질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나라도 우리나라처럼 정부에서 평생학습 지원하는지요? 예, 특히 중국이 강력한 중앙정부의 또 당의 어떤 지원을 통해서 거의 모든 평생학습에 관여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른 나라는 저소득계층, 그 다음에 소외계층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는 정부에서 학습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는데 일반 시민에게는 기본적으로 유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대부분 무료인데 우리나라도 앞으로 한 5년, 10년 뒤에는 점차 유료화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 볼까요? 우리나라의 시군구에서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별도의 부서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평생학습과는 어떤 관계가 있나요? 우리나라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보시면 지금 환경 교육이 중심이었어요. 최근에 이제 다 함께 잘 사는 지역사회 구축이라는 쪽으로 많이 가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지속가능 발전 목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17개의 지속가능 발전 목표에 평생학습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평생학습 부서 또는 다른 부서와 협력을 해서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특히 학습이라는 것을 매개로 해서 어떻게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또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되고 또 추진할 역량을 갖추도록 도와주는 게 중요한 강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질문 볼까요? 글로벌 학도시에서는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평생학습의 어떤 프로세스를 통해 반영하고 있는지요? 우리 덴마크 썬더버그를 보시면 썬더버그는 이제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제가 유네스코에 근무할 때 썬더버그 직원한테 니네는 어떻게 해서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니네 시에 평생학습에 연계시키느냐 물어봤더니 국가의 지속가능 발전 목표가 도 단위로 내려오면 그 도에서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수립하고 그걸 다시
시로 내려보냈는데 그 시에 내려온 거를 평생학습 관련 부서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 저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우리 도시가 평생학습 통해서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해서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이미 우리가 하고 있는 많은 평생학습 활동들이 지속가능 발전 목표와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연계된 거를 잘 연결하는 연결고를 만드는 거를 좀 해야 되겠다. 그런 점에서 좀 유관기관, 관련 부서 그리고 평생학습 부서들이 모여서 지속가능 발전 목표와 평생학습 연계선을 확보하고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 제 2강을 마치겠고요. 제 3강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